네, 공업수학 1 이산수학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절반이 조금 안 되게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할 건데 남은 게 더 많잖아요. 그러나 더 빨리 끝나는 기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에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뒤 관계라던가 요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포인트들 위주로 톡톡톡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매주 지금 퀴즈를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강의에 쓰이더라도 아마 퀴즈를 제가 학생들이랑 자주 본다는 점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퀴즈뿐만이 아니라 예전 기출 문제도 또 다시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출 문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복습을 해 나가면, 준비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학기 공부를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거야 자꾸. 네, 말이 조금 꼬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네, 일단 이제 챕터 3이고요. 같이 한번 이제 익숙하시죠? 네, 원노트 그림. 원노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quantified statemen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predicate, 서술어에 관한 거예요. 서술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predicate이 이제 x 값에 따라서 이 문장을 statement, 명제로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변수니까 이 x라는 미지수, 뭐 x가 아니라 뭐 y가 될 수도 있고 뭐 p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런 변수의 어떤 미지수, 이게 미지수니까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될 수가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얘가 참이 되는 영역이 있고 거짓이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truth set입니다. truth set. 그러니까 이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이 predicate을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x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또 나오지만, 네, 이 p 된 q의 명제에서 우리가, 네, 이쪽이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네, sufficient condition, necessary condition, 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각각의 진리 집합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돼서 이쪽이 더 커지죠. 이런 구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진리 집합이 이렇게 서로 정의가 돼 있을 때 요 안에서는 요 명제가 다 참이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뭐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초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합에 대해서 숫자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유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연수 natural number는 정수 중에 플러스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0과 음의 정수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제 상세하게 적어 놓을 텐데 퀴즈처럼 텍스트로 꼭 제공을 해야 돼서 약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유리수 quotient number q, 그 다음에 무리수는 보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실수가 있죠. 네. 이번 학기에는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까지 잘 안 다루고요. 네, 논리를 배우는 거지 뭐 수체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서 실수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이번 단원부터 여러분들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유니버셜 퀀티파이어와 existential 퀀티파이어가 있죠. 유니버셜 퀀티파이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읽을 때는 for all 뭐 이렇게 읽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어떤 도메인, 우리가
x 값이 이 predicate에 들어가는 이 x 값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한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밭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영역을, 모든이지만 그 모든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정해 놓는 거예요. 이거를 D 도메인 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메인 셋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이제 이 프레디킷 서술어를 만드는, 이 문장을 만드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한, 이 도메인 셋에 속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이 뒤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니버셜 퀀티파이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반대 케이스, 이게 하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으면 이 전체가 false가 된다 그랬죠. 그걸 카운터 example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existential quantifier는 existential이라서 e를 뒤집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existential은 뒤에 such that 혹은 s.t. 이렇게 쓰죠. 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실수로 그럴 때가 있긴 해요.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such that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채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지만 뭐 이걸 가지고 틀렸다라고까지 하지 않을 테니까 주의를 하시되 너무 막 문제 풀다 이거 안 했는데 그러고 막 당황하지는 마세요. existential은 말 그대로 하나만 이 뒤에 그 서술어를 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돼요. 이 뒤에 서술어를 참으로 만들어 주는 x 값이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유니버셜 그 퀀티파이어를 조건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랑 결합을 하면은, 조건 명제랑 결합을 하면은 모든 x 도메인 셋에 있는 x에 대해서 p면 q이다 이런 꼴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어떤 명제 뭐 rx라고 보면 돼요. 뭐 그 안쪽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요 유니버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보면은 유니버셜 컨디셔널이 그냥 평범한 유니버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면 q이다라는 거는 우선 p를 만족하는 놈을 도메인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p를 다 만족하면 그러면 걔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q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말장난인 거예요. 일종의 말장난. 모든 한국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한국 사람에 대해서 뭐 저는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출신은 이와 이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한국 사람 중에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경상도 사람이면 이와 이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동영상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아는 분 많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전 그 한국어 고어 중에 예전 그 고대 한국어에서는 있던 발음이에요. 있던 발음인데 이응을 좀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응하면서 이미 약간 그렇게 됐는데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에 가면은 이마트라고 안 하고 이마트라고 해요. 이마트. 이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내 친구는 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상도 사람 구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반대로 이제 existential도 그런 게 있느냐? existential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existential은 어떤 x에 대해서 p이고 q이다 라는 것이 만족한다 라면은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such that을 다 and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뒤에 q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 케이스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문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유니버셜에서는 컨디셔널, 왜 이래? existential에서는 and,
형태의 프레디킷을 본 경우에, 스테이트먼트를 본 경우에 여러분들이 앞부분까지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P&Q인데 Q를 묶을 수는 없나요? 되죠. 당연히 되지. 그럼 반대로 이쪽은 또 어떻게 묶을 수 있겠어요?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서 쓸 수도 있겠어요? 콘트라 파지티브를 생각을 하면 나 Q 이꼴 나 P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네. 나 Q를 만족하는 놈은 Q가 아닌 모든 X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X가 전체 집합에는 속해야겠죠. 네. 그러면 나 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좀 응용 문제였고요. 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predicate and quantified statement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도메인을 그 도메인 셋의 이 앞쪽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의 앞쪽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의 이 프레미스 전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가 뭐냐면 PX의 트루스 셋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요 굵은 화살표는 모든 X에 대해서를 이렇게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요 화살표 2개 쓴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타스키 월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퀴즈로도 냈지만 그 유니버셜인지 익지스텐셜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그 실험 문제 중에 하나로서 제가 타스키 월드를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낯설어서 그런지 이거를 뭐 좀 정형화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레디킷으로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제가 될 수 있는 폼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럼 모두 다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막 트라이앵글 괄호 x, 블루 괄호 x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x가 트라이앵글 뭐 정확히 하자면 x가 트라이앵글이면 x가 블루 이렇게 적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더 뭐 여러분들이 쓰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꼭 막 이렇게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write x of y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니게이션을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프레디킷을 통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경우들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퀀티파이어라고 앞에 이 도메인 셋의 범위를 활용을 해서 프레디킷의 참과 거짓이 되게끔 이렇게 범위를 그 의미를 좀 제한해 주는 놈이 있는데 그걸 퀀티파이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유니버셜, 하나가 existential이 있는 거예요. 유니버셜 for all인 경우와 existential there exist인 경우에는 서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유니버셜은 모든 경우에 다 그래야 되고 existential은 한 경우에만 그래야 되고 근데 유니버셜은 컨디셔널이랑 결합이 될 수 있고 existential은 and, 컨정션이랑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의미가 서로 일맥상통하니까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유니버셜과 existential quantifier가 not negation을 만났을 때는 또 어떤 성질을 갖는가를 지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씩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단계씩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quantified statement이기 때문에 quantified 그 앞에 이제 얘가 몇 가지 정도 그 미지수 x에 대해서 이 명제가 그 성립이 되는데 그 미지수가 몇 개가 이렇게 명제를 참이되게 만들어주는지를 결정하는 그 quantifier가 유니버셜과 existential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질을 여러 가지 경우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부정을 다루는 내용으로 왔어요. 니게이션이 왔는데 뭐 뒤에도 더 복잡한 게 나오지만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니버셜이든 existential이든 부정을 하면은 반대가 되고
유니버셜은 existential로, existential은 universal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놈에다가 not을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not은 안쪽으로 가고 앞에 있는 건 반대가 된다. 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죠. 뭐 의미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니게이션 된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컨디셔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컨디셔널이라고 특별 대접할 필요가 전혀 없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P then Q와 왜 이것만 이렇게 작게 썼냐? P then Q와 equivalent한 게 not P or Q라는 점만 이용을 하면 돼요. 요게 not P or Q랑 같기 때문에 여기 전체에다가 not을 다시 쓰면 네, P가 나오고 and not Q가 나온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유니버셜은 existential로 이미 바뀌었고 여기 뒤에 not이 붙었는데 요 not이 붙은 놈을 다시 썼더니 이렇게 됐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콘트라파지티브는 뭐 그대로 써도 되죠. 의미가 같습니다. 얘가 true일 때 쟤도 true니까요. existential universal statement 혹은 universal existential statement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타스키 월드 예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경우와 요렇게 돼 있는 경우를 따지면 요 뒤에는 요 유니버셜의 하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뭐뭐가 있는 놈이 항상 있다라는 거랑 항상 뭐뭐 하는 놈이 하나라도 있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순서가 반대가 돼서 뒤에서부터 읽어와야 돼서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 뒤에 요 유니버셜 뒤쪽에 existential이 나타나면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고요. 이 예제 케이스 각각 두 가지의 예제 케이스만 읽어 드릴게요. 명제 부분만. XY의 그러니까 어떤 Y에 대해서 색깔이 같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색깔이 같은 스퀘어 Y가 하나는 꼭 있는 최소한 하나는 있는 트라이앵글이 모두 다 있다. 항상 있다. 이걸 이제 한국말이라서 그런데 이걸 그냥 읽으면 모든 트라이앵글 삼각형에 대해서 색깔이 같은 사각형이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앞에서부터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뒤에 거는 existential universal이니까 역시 읽어보면 어떤 삼각형이 있다. 봤더니 모든 원에 대해서 항상 걔가 원 오른쪽에 있게 되는 어떤 삼각형이 하나라도 있어. 모든 원에 대해서 그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삼각형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어떤 삼각형이 있다는 거. 그 안쪽에 그 안쪽에 명제를 보니까 프레디킷을 보니까 서술어를 보니까 다시 거기에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사실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는 뭐 생각할게요. 더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네. 니게이션 이제 복잡한 경우에 니게이션을 보는 건데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에다가 유니버셜 existential 스테이트먼트에 앞에 니게이션이 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이만큼 통으로 덩어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니버셜은 existential로 바뀌었고 이 뒤에 전체의 네모 처진 스테이트먼트에 니게이션을 붙여놓은 거죠. 그럼 요 뒤에 부분은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니게이션 하듯이 하면 되는 거죠. 좀 선이 제대로 안 갔어. 여기까지 가야겠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제 앞에는 끝났고 뒤에 보면 existential을 universal로 바뀌고 p를 나피로 바꾸죠. 반대로 existential universal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이 existential에 걸고 그 다음은 이 전체의 명제에다가 not을 걸면 돼요. 그래서 existential이 universal로 바뀌었고요. 뒤에 not이 이 전체에 걸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다시 남아있는 not은 요렇게 유니버셜을 다시 existential로 바꾸고 p를 나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를 차근차근 하면 돼요. 이거를 학생들이 답을 쓰라고 하면 보통 한 다름에 쓰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말고 한 단계씩 나눠서 쓰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원래 목표했던 대로 좀 짧게 20분씩 한번 잘게 쪼개서 한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막이랑 이걸 안 켰었구나. 네, 날씨가 추운 건지 더운 건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분명히 아까 낮에는 엄청 더워가지고 그 봄 코트 되게 예쁜 쑥색 봄 코트 굉장히 사고 마음에 들었던 쑥색 봄 코트를 입고 가다가 너무 더워서 봄 코트를 벗었는데 또 그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대학원생들이랑 잠깐 뭐 얘기하느라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추워요. 건물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저녁이 되니까 또 으슬으슬하고 도대체 어느 날씨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 원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덜해져서 날씨가 더 선선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로 그게 사실이어서 여름까지 좀 시원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라도 좀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맑았는데 일교차는 큰 것 같고 저도 지금 또 목소리가 약간씩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공수 돌아보기를 보면서 다음 주 퀴즈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퀴즈 네, 뭐 지나간 일은 있고요. 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죠. 지나간 그 것보다 앞으로의 점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